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진행하는, 오늘도 이름을 안 썼네? 아이고야. 이나대 철학과, 솔직히 이름 안 써도 되는데, 이거 한번 쓰니까 왠지 형식적으로 써줘야 될 것 같죠? 이나대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우는 이 악센트 규칙이죠. 1단계 13번째 시간. 오늘은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먼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 악센트 규칙은 뭔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디 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 쓰는지부터 말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어를 이제 종류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단어들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단어들의 제일 중요한 단어의 종류는 정해져 있어요. 동사이거나 명사예요. 근데 동사는 뭘 쓴다고 했죠? 획기적 악센트 규칙을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사에는 뭘 쓰냐? 여기다가 지속적 악센트 규칙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형용사 뭐 이런 거 있죠? 형용사도 지속적 악센트 규칙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뭐 좋았죠? 그래, 지속적 악센트 규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명사에다가 쓰는 거고 형용사에다가도 쓰는 거야.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래, 회귀적 악센트는 동사, 지속적 악센트는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예외가 튀어나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우주의 자연 법칙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지속적 악센트는 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약간 그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이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하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대로 있으려는 거죠. 그대로. 현상 유지. 다시 말해서 지속적 악센트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 한 되도록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미 배운 규칙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 일반적 악센트 가능성. 그 6가지 있잖아요. 그 6가지를 위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그 6가지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을 안 어기는 한도 내에서 원래의 악센트를 여기서 원래 악센트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종류 있죠. 원래 악센트 종류. 그게 뭐 예를 들어 에크투일 수도 있어요. 서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종류를 고수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의 다 플러스 알파. 원래 위치. 이것도 뭐 어쩌려고 하냐면 고수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지속적 악센트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원래의 위치를 고수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단어를 공부할 때 계속 했던 게 뭐냐면은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의 음절이 있어요. 그럼 항상 뒤에서부터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 이렇게 하는 것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어는 단어가 짧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짧아질 수도 있지만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 이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라는 이 위치는 고정적인 위치가 아니고 상대적인 위치예요. 단어가 늘어나면은 뒤에서부터 다시 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는 어떤 위치의 기준점으로 삼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지속적 악센트 규칙에서 말하는 같은 위치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 이걸 지금 신경 쓰려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무조건 악센트는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 셋 중에 하나에 와야 돼요. 하지만 원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를 말하는 의미가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이제 하나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단어나 아무 단어나 들려고 하는데 막상 단어를 딱 들려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없죠. 이런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막 이것저것 바뀌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이제 당신은 아직 이게 뭔지 모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어느 날 뜩 바뀌어가지고 안트로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느 날 이 단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직 안 배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쓱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다 악센트를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악센트를 매기려고 하는데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다는 게 이 음절 있잖아요. 이 음절. 그러니까 음절이라는 그 표현이 어려우면은 그냥 모음으로 해도 돼요. 원래 있던 모음 있잖아요. 이 악센트가 원래 붙어 있던 모음. 엔간하면 이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 위에 있었으면은 엔간하면 계속 이 알파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원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단어는 이제 중간에 뭐가 찍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딱 떠오르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 꽂혀 있었으면은 이 음절 있잖아요. 이 음절이 딱 뭔가 변했지만은 그래도 이 음절인 건 이제 뭔가 딱 몰라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죠. 이 원래 위치를 이제 뭔지 몰라도 이제 고수하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지속적 악센트 피칭인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원래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악센트 종류를 고수하려고 하고 원래 그 악센트가 붙어있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한다.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 그럼 원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어떤 게 이제 변화하기 전에 기준이 있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지는 아직 안 배운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준이 하나 있다고만 말을 할게요. 이게 명사든 형용사든 기준이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있고 변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제 기준에서 바꿔야 돼. 이게 가끔씩 이게 그리스어를 이제 처음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실수 중에 하나로 기준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점점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어, 왜 이렇게 변하지? 이러면 안 돼요. 기준이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뭔지 몰라도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원래 위치와 원래 종류 악센트를 고수하려고 한다. 그 원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대적인 음절 위치가 아니고 그 절대적인 음절 위치를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류라는 건 이제 그게 뭐 서컴플렉스든 그게 뭐 에큐트든 어쨌든 그 원래 위치에 그 원래 종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서컴플렉스면 서컴플렉스, 에큐트면 에큐트 뭔지 몰라도 하나가 정해져 있었겠죠? 그걸 엔간하면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한 되도록이잖아요. 그 소리는 이게 보수를 하고 싶지만 원래 거를 유지하려고 싶지만 계속 하고 싶지만 바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 바꿔야 될 때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순서를 먼저 제가 주입을 시켜야 돼요. 주입식 교육을 약간 시켜야 돼요. 뭐를 먼저 바꿀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먼저 종류를 바꿔요.
원래의 위치와 원래의 종류를 고수하고 싶었는데, 원래의 위치와 원래의 종류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그럼 일단 종류를 한번 바꿔봐요. 위치는 그대로 놔두고, 종류만 바꿔봐요. 종류만. 근데 그래도 안 되네? 그때는 위치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위치부터 바꾸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재앙이 생겨요. 무조건 이제 종류를 먼저 바꿔봐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예시를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 잘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기준은 뭔지 모르고 그냥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래. 그러면 믿어야겠죠? 하지만 이제 그 우리는 기준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을 그냥 줄게요. 얘가 기준이에요. 딱 보면 이제 이 음절에 지금 갖다 붙어 있는 거고 에큐트 악센트가 지금 갖다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어느 날 이렇게 쓱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이제 on이라고 하는 어떤 음절이에요? 이게 단 음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됐냐면 우가 됐어요. 우. 우는 뭐예요? 장음절이에요. 지금 단음절이 장음절로 이렇게 쓱 바뀌었어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악센트를 찍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울티마가 단음절에서 장음절로 바뀌면은 뭐에 영향을 주는가? 안티페널트에 있는 어떤 있을지도 모르는 악센트에 따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악센트가 어디 있어요? 이 리라는 자리에 지금 고수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근데 리는 여기서나 여기서나 뭐냐면 페널티예요. 뭐 울티마 길 상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위치 고수해도 되죠. 원래 이 에큐트라고 하는 악센트 걸리적거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위치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원래 그 종류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죠. 이게 제일 전형적인 경우예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부터 어떤 변화한 형태를 만드는데 기준을 보고 나서 변화한 형태를 보니까 딱히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가능한 경우야. 가능한 한 되도록에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원래 쓰던 악센트, 원래 쓰던 그 위치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를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기준이라는 사실을 딱 여러분한테 알려줬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단어를 쓱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칠게요. 어디에다가 지금 악센트를 매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위치에 지금 악센트가 찍혀 있어. 그리고 원래 이 악센트는 에큐트였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이 위치를 표시를 해볼게요. 이 위치를 표시를 한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쓱 봅시다. 그러면 이제 포스라고 하는 음절이 푸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지금 단 음절이었고 울티마였는데 지금 이 장음절이 됐으니까 울티마가 길어진 거죠. 그 소리는 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냐? 울티마가 길면은 안티페널트에 에큐트 악센트가 올 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컴플렉스 악센트로 쭉 바꾸면 해결이 되나? 했는데 서컴플렉스 악센트는 안티페널트에 올 수 있어요? 절대 못 오죠. 이건 물 건너갔어. 지금 종류를 바꾼다고 들린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위치를 바꿔야죠. 위치를 이렇게 쓱 내렸어요. 지금 이제 이 로에다가 정확히 이제 트로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음절 얘기는 잘 안 배웠으니까 이 오메가라고 칠게요. 이 오메가로 이제 한 여기 오메가에다 이렇게 에큐트 악센트를 찍어본 거야. 원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종류를 고수한 채로. 왜냐면 종류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까 종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 채로 위치를 바꾼 거예요. 애초에 종류를 바꾸지를 않았으니까 위치를 바꿀 때도 원래의 종류가 그대로 계속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해결이 됐나? 딱 보니까 됐죠. 지금 이제 울티마가 길어봤자 페널티도 지금 길고 여기 에큐트 찍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우리가 아는 6가지 가능성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준 경우는 본질을 바꿔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러니까 종류를 바꿔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종류라고 해도 되고, 이게 본질이라고 해도 되고, 시도는 했는데, 바꿔봐도 딱히 의미가 없네? 그럼 안 바꿀 거야. 안 바꿨으니까, 이제 원래 종류 그대로, 이걸 그대로 해놓고, 지금 이제 위치만 바꾼 거죠. 위치를 바꿔보니까, 모두가 해피.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를 또 봅시다. 또 이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기준을 딱 알려줬다고 쳐볼게요. 이게 기준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악센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바꾼 형태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쓱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를 먼저 바꿔야 돼요? 종류를 먼저 바뀌어야 돼요. 위치를 먼저 바꿔야 돼요. 종류를 먼저 바꾸라고 했죠. 지금 이제 보면은 원래 이제 이 단음절이었던 울티마가 오미크론 때문에 단음절이었죠. 우가 됐죠. 장음절이 됐죠. 장음절이 되면서 장음절이 된 울티마는 뭐를 배척해요? 페널트에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오는 거를 배척해요. 지금 딱 보니까 페널트에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있네, 지금. 큰일 났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위치를 바꿀까? 그러면 안 돼요. 위치를 바꾸기 전에 항상 종류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류를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선택지가. 에큐트로 바꿔요. 에큐트로 딱 바꾸고 나서 보면은 해결됐어요? 해결이 됐죠? 지금 보면 이제 울티마가 길고요. 페널트도 길고요. 에큐트 악센트 찍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먼저 바꿨더니 해결이 됐네. 그럼 위치는 그냥 그대로 고수하고 끝. 이제 마지막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사례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기준이라고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야. 이게 원래의 위치고 이게 원래의 그 종류야. 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죠. 딱 보니까 어디예요? 이 알파라고 하는 원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할 것이고 이 서컴플렉스라고 하는 종류를 고수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바꿔봤다고 칠게요. 근데 지금 서컴플렉스 악센트 있는 거 보니까 이 알파는 뭐겠어요? 장음 알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해서 형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를 쓱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 변화를 이렇게 쓱 썼다고 칠게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우리가 일단 변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변화는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막 기준을 가지고 이쪽으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를 만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기준에서 시작을 해야 돼, 기준을. 그래서 먼저 기준을 딱 봐요. 기준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된 형태를 보니까 일단은 원래 위치는 아이고야 뭐가 지워져 버렸는데? 큰일 났네. 아 됐죠? 일단 원래 위치는 이 알파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붙이려고 했던 거는 서컴플렉스 아센트야. 이걸 붙일 수 있나? 본 거예요. 보면은 지금 원래 그 단어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일단 이 알파가 짧은 알파, 짧은 알파고 울티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컴플렉스 아센트가 붙어 있던 곳은 이제 긴 페널트예요. 그래서 장단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원래 그 단어의 고유한 반드시 악센트가 붙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서컴플렉스로 이렇게 발현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 얘가 울티마였는데 이젠 얘가 울티마야. 울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티 페널트에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부터 바꿔야 돼? 지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뭐부터 바꿔야 돼? 종류부터 바꿔야 돼. 종류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서컴플렉스 악센트랑 에큐트 악센트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안 되니까 에큐트 악센트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레이브 악센트는 특수한 경우에만 튀어나오는 거고 그레이브 악센트는 평소에 이제 무시하시고 지금 이제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안 되니까 에큐트 악센트를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류를 먼저 바꿔본 거예요. 종류를 바꿔보고 보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울티마가 짧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악센트가 갈 수 있어요? 에큐트 악센트는 안티페널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티페널트에 지금 에큐트가 있네. 그럼 이게 허용되는 가능성인가요? 허용되죠? 종류를 먼저 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바꿔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보면은 또 뭐가 늘어났죠? 원래 이렇게 짧았던 단어가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가 지금 이제 울티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울티마가 길죠. 그래서 우리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여기에 서컴플렉스 악센트가 오면 참 좋았겠죠. 이 알파라는 위치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울티마 여기는 이제 또 페널트 여기는 안티 페널트예요. 안티 페널트에 서컴플렉스가 올 수 있어요?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종류를 바꿔봐요. 종류를 바꿔보면은 에큐트가 됐죠. 에큐트가 되는데 그래도 가능해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울티마가 길거든. 그러면 얘는 못 찍는 거야. 이 안티 페널트 있다가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찍어요? 여기다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찍어요. 왜냐? 지금 보면은 페널트는 짧고 울티마는 긴 상태예요. 여기다가 지금 서컴플렉스 악센트 애초에 페널트 자체가 짧은데 서컴플렉스 악센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만 찍을 수 있다? 에큐트 악센트만 페널티에다 찍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종류를 바꿔보려고 시도했어요. 종류가 안 되네? 그러면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위치를 바꿨어. 위치랑 종류를 둘 다 바꿔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은 악센트 규칙들을 다 습득하신 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악센트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뭐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악센트가 내가 이 쉬운 걸 왜 못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본인이 이제 단어 이제 연습 문제 같은데 단어가 막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악센트를 찍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내가 이걸 계속 보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찍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해보면은 이게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해보기 전까지는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하루만 해보면은 악센트 도사가 돼요. 이 하루 차이인 거야. 근데 이 하루 차이가 문제는 이제 좀 사람이 겁을 집어먹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1단계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해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같은 의지 박약들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자고 싶어져요. 그냥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틈새를 주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유튜브 영상 목록이 있으면은 딸깍 하고 클릭하는 클릭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클릭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에서 뭔가 좀 성취감을 느끼고 나서 2단계 가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해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이제 2단계도 그냥 쓱 외우기만 해도 되고 이제 3단계 가서 문제 풀이 할 때 신나게 열심히 풀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악센트 규칙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악센트 규칙도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뭘 끝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알파벳 끝냈죠? 알파벳을 확장한 순표 기호 끝냈죠? 그리고 이제 그 모음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오타 미첨자 이오타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음, 장모음, 단모음, 복모음 이런 거 다 했었고 자음도 막 뭐 감마랑 먼, 감마, 카파, 뭐 크시, 키 뭐 이런 거 다 더하는 거 해왔었고 또 이제 자음을 또 뭐 이상하게 분류를 했었어요. 막 프프프, 크크크 이런 식으로 막 분류를 하고 막 시그마를 붙였다 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봤고 이렇게 이 자음 분류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문장 부호도 공부를 해봤고 대문자를 언제 써야 되는지도 공부를 해봤고 악센트도 지금 쫙 공부를 했어요. 그럼 결국엔 뭘 다 공부한 거예요? 드디어 문자 체계를 끝난 거예요. 문자 체계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90%는 끝낸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는 뭐예요? 언어예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예요? 언어가 아니고 문자예요. 사실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사실 0%야, 0%.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나죠. 아,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본 영상의 개수를 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지금까지 13개를 봤어요. 이것도 나는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13개나 챙겨보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이 손가락 하나로 승부할 거예요. 우리는 노력 따윈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손가락으로 성취감을 얻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노력도 그냥 많이 하지 마시고 노력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했다라는 거를 느끼시고 드디어 내가 그리스어의 문자 체계를 끝냈다라는 거를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끝냈다는 거를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끝난다면 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진짜 그리스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열정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영상을 꾸준히 보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